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중에요,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 라고 했다가 1시간 48분 뒤에 뭐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러면서 사실상 그 브리핑 내용을 뒤집는 일이 있었다, 뭐 이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 이 금융위원회의 대책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걸 대통령실에서도 아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발뺌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다, 뭐 이제 이렇게 발을 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어찌됐든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역대 이제 뭐 흔히 우리가, 저는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표현 쓰기를 별로 즐겨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요, 역대 정부의 흐름, 뭐 이걸 분석한 기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그러니까 집권한 뒤에 24일 만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건요, 문재인 정부가 28번 내놓은 부동산 대책보다 훨씬 더 기습적이고, 당장 지금부터, 오늘부터, 어제 발표해놓고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 규제나 뭐 등등이 더 강력합니다. 문재인 정부 28개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강력할 정도로 강력하다. 근데 이런 거의 극약 처방에 가까운 대책을 내놓고서도 대통령실조차 확신을 못하는, 효과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요, 지금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가 결국은 대출을 많이 해줘서 집값이 폭등하는 거다라는 대전제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지금 집값 폭등이, 그러면 대출을 쪼이면 집값이 다시 내려가냐? 근데 이래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왜? 바로 대표적인 뭐 진보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 때 보면, 이때 거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뭐 이런 걸 선포했었습니다. 투기 지역의 그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 다음에 DTI, 흔히 이런 걸로 얘기를 하죠. 총부채 상환 비율 뭐 이런 걸로 이제 얘기하는데, 이거를요 다 40%로 규제를 했습니다. 40%를 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요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을 못 받게 하고요. 그럼 집을 못 살 거 아닙니까? 이런 단순한 계산법이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뭐 규제 3법,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표현을 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그럼 재건축을 결국 못하게 하는 겁니다. 꺼리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건축해서 10억이 남았으면 그 중에 5억은 환수해버린다. 그럼 재건축 하는 거를 꺼리지 않겠습니까? 이건 결국 공급을 막은 겁니다. 거기다가 종합부동산세. 그거 뭐 아시죠? 저도 그 당시에 뭐 몇백만 원, 갑자기 없던 몇백만 원 냈습니다만, 집이 한 채인 사람도 내야 됩니다. 몇백만 원을. 집값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근데 그 집값이 많이 나가는 이유가 노무현 정부에서 올려놨거든요. 그래 놓고서 그걸 세금으로 뺏어간다.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이 한 채인 사람은, 여러 채인 사람은 모르겠는데, 집 한 채에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던 거, 그게 불과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이게 이른바 규제 3법입니다. 분양가를 못 올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요 억제, 사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분양가 올리지 마라, 이런 수로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서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었죠. 자, 문재인 정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뭐 28번이라고 했는데, 2017년 8월 2일, 이것도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해서요, 취임한 지 2달도 안 돼가지고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 여기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하고 서울의 강남 4구, 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그 다음에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노원, 양천, 영등포, 강서 이렇게 11개구 하고 세종을 또 투기지역으로. 그래서 여기는 LTV, DTI 아까 얘기한 거 40%로 제한을 했습니다. 왜? 박근혜 정부에서 LTV, DTI를 늘려놨거든요. 그걸 다시 40%로 묶어버린 겁니다. 2019년 12월 16일 대표적인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도 규제지역 내에서는요 15억 원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5억 넘는 아파트는 자기 돈으로 살아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 정책도 한마디로 수요 억제입니다. 사지 마라. 그래놓고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 일부가 서울 강남에 집 산 거 다 들통나고 심지어는 내가 강남에 살아봐서 그러는데 뭐 강남에 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 논란을 일으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요 억제. 그런데 보수 정부라고 하는데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부동산 거래를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을 줄여야 되겠다. 미분양 주택이 막 늘어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LTV 이거를 기존의 60%에서 70%로 올렸습니다. 규제를 해제한 거죠. 사라 이거죠. 사라. 미분양도 사고 뭐 사라.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폈고요. 박근혜 정부 LTV, DTI 이거를 모든 금융권에서 70%로 하고 심지어는 그때는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는 어떠냐? 윤석열 정부는 3년밖에 안 했지만 투기지역,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그 다음에 규제지역 뭐 이걸 대폭 해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생애 최초,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집을 살 때는 LTV를 80%. 그러니까 대출을 확 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 뭐 이런 쪽으로 추진을 했던 거죠. 그래도 집값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경실련이 최근에 이제 부동산뱅크, 뭐 KB 부동산, 뭐 이런 데 이제 시세를 다 종합해서 분석한 게 있으면요. 거기에 보면 정권별 아파트 동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임기 말 아파트 가격이 집권 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119%가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80%가 올랐고요. 이게 이제 이른바 진보 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공통점을 가진 진보 정책의 부동산 대책의 결과 5년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119, 노무현 정부에서는 80%가 올랐다. 그러면 이제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담보대출을 늘리고 이러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했던 이른바 보수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21%가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다. 이명박 정부 오히려 10% 하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1%포인트 올랐습니다. 물론 여기에 세계적인 뭐 금융위기,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겹쳐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모두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정책의 방향, 그리고 그 정책이 이렇게 추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장의 반응,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도 그런 것들을 쭉 봐왔고 뭐 저희도 집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재명 정부 5월 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 규제 좀 완화했다가 갑작스럽게 막 폭등한 거 아시죠? 그게 꼭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대책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만 해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아주 높을 때였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그때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시장이 이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처럼 또 집값이 오를 거야. 그럼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 조치를 취해서 집을 사놔야지. 또는 생애 최초 사는 사람들은 사야지. 이때 기회 놓치면 안 돼.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경기 침체에서 뭐 민생회복 지원금 준다는 게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되는데도 정상적이라면 집값이 하락해야 되는데 폭등하고 있다. 그게 대출 때문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통계적으로도 그건 아니다. 그럼 결국 이재명 정부의 등장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처럼이라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막으려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대책을 세웠던 그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정책 결정 라인에서 배제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배제하고 공급론자들을 만약에 부동산 대책 정책 결정 라인에 임명을 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가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기조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시장이 지금처럼 불붙지 않는다. 진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너무 정치적으로 보는 건가요? 시장은 그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그렇게 되면 분명해지죠. 그래서 저는 지금 대출 문제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폭등한다.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일부 요인은 되겠죠.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요인은 아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학습 효과 때문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로잡을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을 세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꿔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전문가가 아닌 저 같은 사람이 뭐 그런 얘기 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으려면은 이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 통계는 저는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경기 침체기 아닙니까? 뭐 사상 가장 최악의 경기 침체다. 뭐 지금 이재명 정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경기 침체기에 왜 부동산 집값이 폭등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작용한다. 그래서 이게 대출 규제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는 그야말로 단기적인 임시 처방일 뿐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인 처방은 과거에 집값을 폭등시켰던 그 사람들을 부동산 정책 결정 라인에서 배제하는 게 오히려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